75세. 이 나이를 넘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노년 전문의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5세 이전과 이후 병원비 지출이 평균 3배 이상 급증합니다. 낙상으로 인한 사망률은 5배 증가하고 치매 발병률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74세까지 아무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75세는 단순히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게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노후의 분기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이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70대 초반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안심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74세 김모 씨.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던 건강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75세 생일 직후 가벼운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는 폐렴이 됐습니다. 폐렴은 입원으로 이어졌고 입원 중 근육이 빠르게 소실됐습니다. 퇴원 후엔 걷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단 한 번의 감기가 완전한 자립생활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75세의 함정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75세를 기점으로 당신의 경제적 안전망도, 인간관계도, 심지어 당신을 돌봐줄 가족 네트워크까지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은퇴 자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배우자나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노후 준비로 바빠 당신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남는 건 혼자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듣는다면 이 모든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환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 75세 이후의 6가지 치명적 위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스크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메모하고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실전 체크리스트입니다. 75세의 벽을 넘어 85세, 90세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75세 이전에 이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정보가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노년 건강과 인간관계에 대한 핵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바로 근육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근육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75세를 넘기면 근육 손실 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집니다. 한 달에 약 1%씩, 1년이면 체중의 12%가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근육은 당신의 면역 체계이고 대사 시스템이며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초 대사량이 급락하고 작은 감기도 폐렴이 되며 가벼운 넘어짐이 골절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회복력입니다. 70대 초반까지는 다쳐도 2주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엔 같은 부상이 2개월, 3개월로 늘어납니다. 그 사이 침대에 누워 있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실되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 70%가 낙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한 후 근육을 잃어 스스로 걷지 못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처음엔 다들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75세 이후 근육을 생명의 마지노선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지키면
당신은 85세에도 혼자 힘으로 걷고 계단을 오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을 드세요.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두부가 있나요? 달걀은? 생선은? 없다면 오늘 장을 보러 가세요. 75세 이후엔 단백질 흡수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먹어서는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3끼,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두부 반모, 달걀 2개, 생선 1토막. 이게 최소한입니다. 특히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 30g을 섭취하세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운동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지금 하는 운동을 당장 바꾸세요. 벤치프레스 하고 계십니까? 조깅하십니까? 지금 당장 멈추세요. 75세 이후의 관절은 더 이상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신 의자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수중 걷기로 바꾸세요. 근육을 키우려 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근육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충격, 고반복이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수면이 당신을 살립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나요? TV를 켜놓고 주무시나요? 그럼 당신의 회복력은 매일 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자리 2시간 전 모든 화면을 끄세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7시간 깊은 수면은 그 어떤 영양제,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면역력 증강제입니다. 수면 중에만 근육이 회복되고 면역세포가 재생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년 후 당신은 지팡이 없이 걷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5년 후엔 휠체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위험.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이런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75세를 넘으면 뇌의 정보 저장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마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노후화되듯 당신의 뇌도 정보를 저장하는 속도가 점점 더뎌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순간 혹시 나 치매 아닐까? 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 자체가 뇌를 더욱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를 위축시키고 실제로 기억력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스스로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건망증입니다. 그 다음은 우울증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집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외출이 줄면 뇌 자극이 사라지고 뇌가 빠르게 퇴화합니다. 결국 5년 후엔 가족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의 70%가 사회적 고립에서 시작됐습니다. 건망증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의 고립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뇌는 85세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극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매일 실천하면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납니다. 첫 번째, 3분 설명 습관입니다. 오늘 만난 사람이 있나요? 방금 본 뉴스가 있나요?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3분 동안 설명해 보세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거울 속 자신에게라도 말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입 밖으로 꺼내세요. 말로 표현하는 순간 뇌의 언어 중추가 활성화되고 기억 회로가 강화됩니다. 하루 3분. 이것만으로도 기억력은 30% 이상 개선됩니다. 두 번째, 오감을 깨우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새로운 냄새를 맡았습니까? 새로운 음악을 들었습니까? 새로운 맛을 봤습니까?
매일 똑같은 루틴은 뇌를 잠들게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보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 냄새를 맡아보세요. 왼손으로 글씨를 써보세요.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보세요. 뇌는 새로움에 반응합니다. 세 번째, 자책을 멈추고 질문하세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자책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대신 이렇게 물으세요. 언제였지? 어디서였지? 누구랑 있었지? 이 질문들은 뇌가 기억의 맥락을 탐색하도록 만듭니다. 기억은 단독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 장소, 사람,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락을 따라가면 잃어버린 기억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법이 아닙니다. 뇌를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년 후, 당신은 손주 이름을 까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5년 후엔 집 주소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90세에도 또렷한 정신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지금 복용하는 약이 몇 개입니까?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관절약, 소화제, 수면제, 영양제까지. 아침에 7알, 점심에 3알, 저녁에 5알. 하루에 먹는 알약이 15개가 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75세를 넘으면 만성질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옵니다. 한 가지 병을 치료하면 다른 병이 생기고 그 병을 치료하면 또 다른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번 약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먹는 그 약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을 들어보셨습니까? A약과 B약을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지거나 독성이 강해집니다. 어지럼증,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 이유 모를 통증. 이것들이 새로운 병이 아니라 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 응급실 방문이 30%가 약물 부작용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의사도 약사도 당신이 먹는 모든 약을 모른다는 겁니다. A병원에서 혈압약, B병원에서 당뇨약, 시정형외과에서 관절약, 동네 약국에서 소화제, 홈쇼핑에서 영양제.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약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몸속 염증이 높으면 약이 아무리 좋아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염증은 관절을 파괴하고 혈관을 막고 뇌를 손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약의 개수를 줄이고 부작용을 막고 몸을 근본부터 바꾸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모든 약을 점검하세요.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아보세요.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건강기능식품까지 전부입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세요. 약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약들 중에 겹치는 게 있나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나요? 6개월에 한 번 반드시 점검받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약 복용 시간표를 붙이세요. 아침 8시 혈압약, 점심 12시 소화제, 저녁 7시 당뇨약 명확하게 적어두세요. 혼동하면 과다 복용이나 누락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염증을 줄이는 식단으로 바꾸세요. 약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병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병은 만성염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흰쌀밥을 버리세요.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밀가루 음식을 줄이세요.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붉은 고기 대신 생선과 콩을 주 3회 이상 드세요. 장 건강이 개선되면 전신 염증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염증이 줄면 관절약이 필요 없어지고
소화제가 필요 없어지고 수면제가 필요 없어집니다. 식단 하나로 약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약물 부작용 일지를 작성하세요. 새로운 약을 받았습니까? 용량이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저녁 노트에 이렇게 적으세요. 오늘 어지러웠나? 소화는 잘 됐나? 평소보다 피곤했나? 이 간단한 기록이 다음 진료 때 의사가 약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몸을 24시간 관찰할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2년 후, 당신은 하루 20알 이상의 약을 먹게 될 것입니다. 5년 후엔 약 부작용으로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약을 줄이고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어제? 이틀 전? 아니면 일주일 전?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75세를 넘으면 관계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들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평생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에 입원하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자녀들은 바쁩니다. 손주들도 자기 인생으로 정신없습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가버린다면 남는 건 텅 빈 집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립이 당신을 죽입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고독감이 사망 위험을 얼마나 높이는지 아십니까?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 위험이 50% 더 높습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우울증을 만들고 결국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오늘은 집에 있어야지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귀찮네. 나중에 연락해야지가 됩니다. 결국 누가 날 찾겠어? 로 끝납니다. 몇 달 후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외출하는 게 고통스러워집니다. 실제로 독거노인 고독사의 70%가 사망 후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이게 고립의 끝입니다. 하지만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만 실천하면 90세에도 당신 주변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종이에 3개의 칸을 그리세요. 첫 번째 칸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사람 1명.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 형제자매 중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칸은 활력을 주는 사람 3명. 취미 동호회, 봉사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는 감정이 아니라 활동을 공유합니다. 함께 등산하고 그림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세 번째 칸은 젊은 세대와 연결된 사람 1명. 봉사활동에서 만난 청년, 멘토링하는 학생, 이웃집 젊은 부부. 이들은 당신에게 세상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5명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 안부 루틴을 실행하세요. 월요일엔 A에게, 화요일엔 B에게, 수요일엔 C에게 매주 5일 한 사람씩 돌아가며 짧은 문자를 보내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 날씨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긴 대화 필요 없습니다. 5분 통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연결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접촉, 이것이 고립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달이면 20명과 연락하게 됩니다. 1년이면 240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매일 30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명상을 하세요. 타인 없이도 스스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은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존하지 않고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당신의 연락처엔 전화할 사람이 3명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3년 후엔 완전히 고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당신은 평생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5번째 위험, 지금 계신 집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 살아온 익숙한 공간입니다. 눈 감고도 화장실 갈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75세를 넘는 순간 이 익숙한 집이 당신을 죽이는 무기로 변합니다.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이 자립생활을 잃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암도 아니고 치매도 아닙니다. 바로 낙상입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다 비틀거렸습니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넘어지면 뭐가 부러집니까?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이 부러지면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엔 최소 3개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그 사이 근육이 녹고 뇌가 무뎌지고 폐렴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대퇴골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20%를 넘습니다. 5명 중 1명은 죽습니다. 설령 살아남아도 다시 걷지 못합니다. 요양원으로 갑니다. 독립적인 삶은 그날로 끝입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낙상 사고가 밤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벽 2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제대로 안 떠집니다. 어둡습니다. 평소엔 문제없던 카펫 모서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구급차를 부를 힘도 없습니다. 아침에 발견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노인이 이렇게 집에서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실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세요. 침대 옆엔 모든 걸림돌을 치우세요. 계단엔 조명을 추가하세요. 이 작은 투자가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껴줍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불을 켜시나요? 대부분 귀찮아서 안 켭니다. 그리고 그게 사고가 됩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센서 조명을 사세요. 5,000원이면 삽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복도 전체에 부착하세요. 밤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발밑이 보입니다. 이 작은 LED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조명 하나에 5,000원. 대퇴골 수술비는 500만 원. 어느 쪽이 나은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돌아보세요.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전선이 널려 있나요? 작은 카펫이 깔려 있나요? 문턱이 높은가요? 가구 모서리가 통로로 튀어나와 있나요? 모두 치우세요. 전선은 벽에 고정하세요. 카펫은 걷어내세요. 문턱엔 경사로를 설치하세요. 가구는 벽에 붙이세요. 걸을 때 시야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집안 전체가 하나의 매끈한 동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험 없는 환경입니다.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 이맘때 당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후엔 요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당신은 100세까지 이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6번째 위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셨나요? 아침 먹고, 텔레비전 켜고, 소파에 앉았나요? 점심 먹고, 또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었나요? 어제도 그랬습니까? 그제도 그랬습니까? 지난 일주일이 똑같습니까? 75세를 넘으면 삶에서 해야 할 일이 사라집니다. 직장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손주들도 알아서 큽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편합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무기력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력이 당신의 뇌를 죽입니다. 텔레비전만 보는 노인과 활동적인 노인의 뇌를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2년 후 텔레비전만 본 사람의 뇌는 20% 이상 위축됐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활동적인 노인의 뇌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무기력은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쉬고 있는 거야. 평생 일했으니 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는 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3년 이내에 치매 진단을 받는 사람이 급증합니다. 왜일까요? 목적이 사라지면 뇌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습니다. 내일 뭐 할 건데요? 라고 물으면 글쎄, 입니다.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으면 당신은 이미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실천하면 당신의 하루는 다시 살아납니다. 첫 번째, 아침에 눈 뜨면 15분 안에 할 일을 정하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 스트레칭, 오늘 할 일 3가지 메모, 신문 기사 1개 읽고 요약, 창문 열고 심호흡 10번. 이게 전부입니다. 중요한 건 완료하는 것입니다. 15분 후, 나는 오늘 뭔가를 했다는 느낌. 이 작은 성취감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하세요. 한 달 후, 당신은 나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 무기력을 깨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수동적 시간을 능동적 시간으로 바꾸세요. 오늘 텔레비전을 몇 시간 보셨나요? 3시간, 5시간, 그중 1시간만 다른 것으로 바꾸세요. 책을 읽으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뜨개질을 하세요. 화분을 가꾸세요. 손으로 뭔가를 만드세요. 텔레비전은 뇌를 수동 모드로 만듭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만들 때 뇌는 능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합니다. 하루 1시간 이것만으로도 뇌는 살아납니다. 세 번째, 배움의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새로 알게 된 게 있습니까? 스마트폰 새 기능, 뉴스에서 들은 새 단어, 손주에게 배운 것. 노트에 3줄만 적으세요. 이 기록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 느낌이 자존감을 지키고 활력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75세 이후 찾아오는 6가지 치명적 위험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근육 손실, 기억 상실, 약물 부작용, 사회적 고립, 낙상사고, 그리고 무기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험을 모른 채 75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진 후에야 후회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금 알았습니다. 이제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 영상을 끄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잊어버리는 길입니다. 내일이 되면 오늘 들은 내용의 90%를 까먹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엔 완전히 잊을 것입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이 영상을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길입니다. 한 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한 달 후면 6가지가 모두 당신의 습관이 됩니다. 1년 후면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뀝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3분 설명으로 뇌를 깨우세요. 6개월마다 복약 리스트를 점검하고 센서 조명으로 밤을 밝히세요. 관계망을 구축하고 매일 아침 15분 성취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 6가지가 당신을 지킵니다. 75세 이후의 삶은 운명이 아닙니다. 관리입니다.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지금 당장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단백질 체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센서 조명을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5분 성취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줄의 댓글이 당신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는 수천 명에게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정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7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85세에도 90세에도 당신은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